자,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당내 성비위 논란으로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이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3일이 지난 시간 만에 총사퇴한 건데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 부실 대응을 폭로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뒤에 그 여파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내신 이유가 뭐죠? 부장님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국 원장의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지도부 일단 최근의 성비위 논란 때문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조국 원장의 조기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조만간 또 전당대회가 치러지죠. 조국 원장이 당 대표로 컴백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이번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원장은 본인은 당시에 비당원이었다 또는 침묵했다. 여러 가지 뭔가 제3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도부가 사퇴하던 저 전후해서 조국 원장이요, SNS 프로필 사진을 바로 이걸로 바꿨습니다. 귀에 손을 대고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경청하는 듯한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꾼 건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겪고 있는 혼란과 본인이 받고 있는 비판에 비해서 너무 한가해 보이는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납득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얘기를 듣겠다. 이미 얘기 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강미정 대변인 벌써 지금 교도소에 있는 조국 전 원장, 조국 전 대표에게 다 이런 어떤 편지도 보내고 나와서도 피켓팅 시위 몇 번이나 받고 또 그 이후에도 7월 14일 날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라고까지 다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뭘 더 듣겠습니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행동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가하게 무슨 소리를 듣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안 듣고 있었다, 몰랐다라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이 당의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 드러났습니다. 다 사퇴를 하면서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 불찰이니까 조국 원장한테 묻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사무총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조국 원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조국 원장을 다 감싸고 조국 원장의 죄가 없다고 다른 사람 입에서 다 얘기하죠? 이게 조국 대표의 사당이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지도부가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충성으로 똘똘 뭉친 내 집단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덮어야 되고 덮는 과정에서도 조국 전 대표에게 절대로 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비위 문제가 이제까지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냐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중심이자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원장에 대한 이 어떤 충성심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라도 그렇다면 지금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당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대해서 침묵하는 조국 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비대위원장 자리에 조국 원장이 올지 그리고 당대표는 당연히 조국 원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들, 조국 원장 입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까지 불똥이 튀게 만든 인물이죠.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요. 혁신당 성비위와 관련해서 2차 가해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교육연수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성비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전 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직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발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했던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또 이 마무리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요. 최강욱 전 원장을 비롯해서 이 해당 성비위와 관련된 가해자들 형사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2차 가해라는 것도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형사적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위를 정확히 좀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 정치 사안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때 당적이 박탈돼서 몰랐다, 책임이 없었다. 이거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풀어내라는 게 그게 국민들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네. 성비위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것을 접근하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했어요. 조국 혁신당을 아끼는 분들, 지지자들조차 마음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국 혁신당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분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께서 채찍질을 지금 하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응당 또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강욱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윤리감찰위에 회부가 됐고 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맡았던 그 교육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의 의중도 그렇고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발언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헤아려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또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